认为夫妻之间最重要的应该是什么？坦诚相待吧。你对齐可欣做了什么？用菜刀还有水果刀伤害我老婆。 2013년 11월 4일 장수성 남경시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 속에는 앞서 보셨던 영상 속 남성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4월 25일 남편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함과 가해자가 재벌 2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국 재벌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수성 남경시 2013년 4월 25일 아침 6시경 남경 건업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는 경비원을 지나쳐 13동 18층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이 지나가자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남성이 집으로 들어가고 1시간 뒤 고요한 아파트 단지에 한 여성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13동 18층. 1시간 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남성의 집입니다. 남성의 집은 벽이며 가구 할 것 없이 원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바닥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미처 손을 써보기도 전에 숨지고 맙니다.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의 머리와 목, 가슴 등에서 60군데가 넘는 자상이 발견됩니다. 칼에 베인 상처까지 합하면 피해자의 몸에는 70군데가 넘는 칼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해 의료진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가해 남성이 남경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재벌 2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여성 역시 SNS 스타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었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커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싱펑 1989년 8월 20일 출생. 지싱펑의 부모는 옌청에서 일을 시작해 남경에서 철강 사업을 해 크게 성공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금 자산만 해도 수천만 위안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싱펑의 집은 남경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됩니다. 지싱펑은 부자 부모를 둔 재벌 2세답게 어릴 때부터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돈이 가진 힘에 대해 너무 일찍부터 알아버린 지싱펑은 아나무인, 거침없는 캐릭터로 성장합니다. 그는 친구들 무리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는 몇 번이나 강제 전학을 가게 되죠. 어릴 때부터 그의 주변은 돈 많은 그에게 빌붙으려 하는 이들로 넘쳐납니다. 지싱펑은 공부는 뒷전이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찍 유흥에 눈떠 술집에 들락날락합니다. 친구들은 알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지싱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손에 다 넣을 수 있었던 그에게 공부는 불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지싱펑은 학교를 그만둡니다. 2006년 17살이 된 지싱펑은 밤새 클럽에서 놀고 사우나 하는 걸 즐겼습니다. 하루는 사우나 직원과 사소한 문제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까불어? 지싱펑은 함께 어울려 다니는 불량배들을 불러 사우나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는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체포되지만 돈을 주고 금방 풀려납니다. 재벌 2세 지싱펑의 생활은 사치의 극을 치달았습니다. 매일같이 클럽 주점에 가 사는 건 기본이고 슈퍼카, 가방, 시계 등 고가의 명품을 사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SNS에 2010년에 산 포르쉐를 판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놀랍게도 해당 차에는 30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지싱펑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됩니다. 2011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지싱펑은 클럽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지싱펑에게 조금 특별한 날로 기억됩니다.
지싱펑은 클럽에서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북경에서 생활하다 잠시 고향 남경에 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둘은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이 여성이 훗날 지싱펑의 아내가 되는 치커신입니다. 치커신 1991년 5월 11일 남경에서 태어납니다. 지싱펑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치커신의 집 역시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었죠. 치커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쁘장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치커신은 또래보다 이성에 일찍 눈을 뜹니다. 그녀는 중학생 때 첫 연애를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5대 얼짱으로 뽑히기도 하는데 예쁜 그녀를 질투해서였을까요? 학창시절 내내 그녀를 두고 문란하다느니 남자들에게 꼬리를 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안 좋은 소문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은 치커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200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치커신은 북경우전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치커신은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남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싱펑을 알게 되죠. 치커신에게 첫눈에 반한 지싱펑은 온갖 선물 공세를 펼치며 치커신 마음에 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치커신은 지싱펑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싱펑의 외모가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지싱펑과의 만남이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싱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끈질긴 구애는 한 달 이상 계속됩니다. 결국 치커신은 지싱펑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지싱펑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치커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그녀가 자기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지싱펑은 예쁜 치커신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여자라니 스스로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2011년 5월 두 사람의 만남이 진지해지면서 지싱펑은 가족에게 여자친구 치커신을 인사시킵니다. 지싱펑의 가족은 치커신의 단아한 모습에 마음을 뺏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치커신이 직접 사과를 깎아내오는데 이 모습을 본 지싱펑의 할아버지는 집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치커신을 마음에 들어하자 지싱펑은 뿌듯했습니다. 가족과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지싱펑은 오늘 수고했다며 치커신에게 백화점에서 산 2,000위안이 넘는 값비싼 과도를 선물합니다. 지싱펑은 치커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펼칩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비싼 명품을 선물하는데 치커신은 지싱펑에게 받은 각종 선물을 SNS에 올려 자랑합니다. 이를 본 치커신의 친구들은 치커신의 부자 남자친구를 무척 부러워하죠. 두 사람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치커신 역시 지싱펑과의 진지한 미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싱펑의 집에 인사를 다녀온 후 그녀는 부모님에게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012년 막 설 연휴가 지났을 무렵 지싱펑은 처음으로 치커신 집에 인사를 갑니다. 그는 치커신의 부모 앞에서 평소와 달리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딸의 남자친구 지싱펑이 치커신의 부모 눈에 영 차지 않았습니다. 재벌이라고는 하지만 딱히 하는 일 없는 한량 같아 보이는 데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우나에서 난동을 부려 유치장에 갇힌 이력이 있지를 않나 돈 좀 있다고 제멋대로 막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지 걱정됐습니다. 치커신의 부모는 딸의 남자친구가 재벌보다는 수더분한 보통의 평범한 남자이기를 원했습니다. 단 하나 그들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지싱펑의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못생겨 바람은 피우지 못하겠다며 그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죠. 치커신의 부모는 딸 치커신에게 돈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치커신은 이미 지싱펑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 양가의 허락을 받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지싱펑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만 회사로 들어와. 지싱펑은 아버지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평생 책임질 여자가 생겼다는 책임감과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착실히 회사에 다니는 듯 싶더니 이내 얼마 못 가 바로 예전 버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술 먹고 놀기 바쁜 놈팡이에서 하나 더해
이제는 의처증 증세까지 보입니다. 지싱펑은 하나부터 10까지 치커신의 모든 걸 감시하고 간섭합니다. 치커신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지싱펑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싱펑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밖에 나가 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게임만 하면 좋으련만 그는 게임하는 내내 치커신을 옆에 두고 그녀를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치커신은 게임을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내 지싱펑 옆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그 인생 어디 갈까요? 지싱펑은 여자친구 치커신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原因你要动手打。我认为他做过对我不忠的事情。 2011년 7월 지싱펑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친구 치커신이 물란하게 놀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믿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조롱 섞인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싱펑은 치커신에게 과거를 들추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치커신은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치커신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왼쪽 어깨에 지싱펑의 이름을 새기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지싱펑은 치커신의 이런 모습에 만족해 하는 듯 하더니 그것도 잠시 바로 또 의심병이 도집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다는 핑계로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십니다. 지싱펑이 어울려 노는 무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명 재벌 2세들의 모임이었죠. 이들 사이에서 지싱펑의 여자친구 치커신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쁜 외모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치커신은 지싱펑을 만나기 전부터 이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리 중 한 명과 사귄 적도 있다고 하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걔 우리가 데리고 놀던 애야. 걔 너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니까. 조심해.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지싱펑의 치커신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치커신을 들들 볶았고 분을 못 이겨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치커신은 친구들 말만 믿는 지싱펑이 야속하고 화가 났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남자친구를 안심시키고 설득합니다. 지싱펑은 사과의 의미로 치커신에게 포르쉐를 선물합니다. 치커신은 바로 SNS에 남자친구가 포르쉐를 선물해줬다고 올립니다. 주변인들이 부러워하면 부러워할수록 그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2012년 3월 치커신이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갑니다. 치커신의 어머니는 딸의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얼굴색이 왜 이리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니가 치커신의 옷을 걷어 올리자 그녀의 팔에 꿰맨 상처가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다그칩니다. 엄마, 사실 지싱펑이 날 자꾸 의심해.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오는지 밑도 끝도 없이 날 의심하고 추궁하고 술만 먹고 오면 손찌검을 해. 하루는 화가 난다고 접시를 깨뜨리더니 내 팔을 이렇게 만들었어. 치커신의 말을 들은 부모는 기겁합니다. 그들은 딸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싱펑과는 당장 헤어지라고 하죠. 얼마 후 지싱펑과 그의 부모가 치커신의 집에 찾아옵니다. 지싱펑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싹싹 빕니다. 그의 부모 역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거듭 사과를 한 후에야 겨우 치커신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똥을 끊지 지싱펑이 과연 바뀔까요?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싱펑은 다시 치커신에게 손을 댑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인 건 지싱펑의 부모가 함께 살고 있어 지싱펑이 잘못할 때마다 지싱펑의 부모가 나서서 아들을 꾸짖고 치커신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싱펑과 치커신은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합니다. 지싱펑의 부모는 지싱펑이 아직 어려 철이 없어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2012년 5월 8일 치커신의 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싱펑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도 했는데 이제 빨리 식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치커신의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딸 치커신으로부터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지싱펑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치커신이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치커신의 부모는 딸이 지싱펑을 만나는 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치커신의 부모는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치커신은 이제 겨우 21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2년이나 남았죠. 치커신의 부모는 조금이라도 결혼식을 늦추고 싶은 마음에 딸에게 최소한 학교는 졸업하고 결혼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치커신은 결혼식만큼은 부모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2012년 5월 13일, 치커신은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검사 결과 임신 4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치커신의 부모는 치커신이 아기 엄마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딸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지싱펑 부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천방지축 지싱펑도 아빠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혼인신고도 했으니 아이도 낳고 빨리 결혼식도 올리자고 재촉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기로 합니다. 2012년 7월 6일, 지싱펑과 치커신은 남경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에서 지싱펑은 아내 치커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 아빠도 되었으니 바뀔 줄 알았지만 지싱펑의 의심병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커신에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누구와 연락하는지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후, 2012년 8월 4일, 임신한 지 4개월이 지난 치커신이 부모님을 보러 집에 갑니다. 치커신의 부모는 딸을 보자마자 딸의 몸 곳곳을 확인합니다. 치커신 부모의 우려대로 딸의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특히 귀에 큰 멍이 들어 있었는데 가죽끈으로 때린 상처였습니다. 치커신의 어머니는 딸의 몸에 난 상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기록합니다. 이는 모두 지싱펑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지싱펑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3월 28일, 치커신이 한 남성과 함께 호텔에서 머물렀던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 남성은 지싱펑이 어울려 노는 모임 멤버 중 한 명인 허씨입니다. 허씨도 한때 치커신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싱펑은 아내 치커신이 허씨와 함께 잠을 잤다고 생각합니다. 치커신이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임신했다고 생각한 지싱펑은 3월 28일 아내의 호텔 체크인 기록을 보고 치커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치커신의 호텔 체크인 기록은 사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호텔에 묵었던 건 치커신이 아니었습니다. 치커신은 신분증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는 언니에게 자격증 시험 신청을 부탁하면서 그때 자기 신분증을 그 언니에게 줍니다. 치커신의 자격증 신청을 대신해준 언니는 3월 28일 허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때 자기 신분증 대신 치커신 신분증을 이용해 체크인한 거죠. 허씨와 치커신의 언니 두 사람이 지싱펑을 만나 직접 사실을 밝히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지싱펑은 믿지 않았습니다. 男的之前跟我老婆就有过交往，你说他怎么可能在跟什么我老婆的姐姐在交往？还有一个就是他们俩的身份证同时去开房，然后做出这种解释，一个正常人有逻辑思维的，谁会去信呢？ 의심은 의심을 낳고 지싱펑은 처가를 찾아가 치커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치커신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른 남자 아이예요. 진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자네 뜻이 그렇다면 좋아. 진짜 확인 검사하세. 치커신의 부모는 이번 기회에 딸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지긋지긋한 오해의 고리를 끊기로 마음먹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당일 치커신과 그녀의 부모는 검사 비용 4천 위안을 내고 병원에서 지싱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지싱펑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 일이 좀 생겨서 검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난리를 쳐놓고 막상 검사 당일이 되니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느라 바쁘다며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다니 치커신과 그녀의 부모는 지싱펑의 행동에 황당해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싱펑은 아내 치커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친구들과 매일같이 술집을 들락거렸죠. 지싱펑의 행동은 매번 같았습니다. 그는 치커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임산부인 그녀가 잠도 자지 못하게 닥달하다 분이 안 풀리면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치커신은 2012년 8월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으니 남편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다. 저녁 9시쯤 집에 돌아온 그는 또 신경질을 부리더니 나를 때렸다. 그의 전화기에는 술집 여자들 번호가 수두룩하다. 그 여자들과 나눈 메시지도 있다. 치커신이 적은 글만 봐도 지싱펑이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고 치커신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싱펑은 낮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했는데 매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만 약 10만 위안을 썼습니다. 2013년 1월 치커신과 지싱펑 사이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났으니 이제 지싱펑도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변할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게임만 했고 밤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2013년 2월 3일 밤 12시 지싱펑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치커신은 지싱펑에게 전화합니다. 지금 회식 중이야. 곧 들어가. 목소리가 울리는 게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를 받는 듯 했습니다. 또 술집에서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지싱펑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자라 아내 치커신에게 성병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갈수록 커졌고 그럴 때마다 지싱펑은 어김없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지싱펑은 아내를 믿지 못했고 딸 아이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났고 도박에도 손을 댑니다. 하지만 치커신은 갓 태어난 딸을 생각해 이 모든 걸 참습니다. 2012년 4월 7일 치커신의 어머니가 딸과 손녀를 보러 옵니다. 어머니를 보자 치커신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치커신의 몸은 온통 멍자국이었습니다. 지난밤 만취한 지싱펑은 아내 치커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사실을 안 치커신의 어머니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딸과 손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딸의 모습을 본 치커신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칩니다. 아파트 너 하나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든지 아니면 팔아서 가게를 차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그만 살고 당장 이혼해. 치커신은 남편 지싱펑에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딸의 100일 잔칫날입니다. 양쪽 집 모두 사전에 친척과 친구들을 100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딸의 100일 잔칫날, 치커신과 지싱펑을 비롯한 양쪽 집안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기합니다. 잔칫날, 며느리의 얼굴을 본 지싱펑의 부모는 치커신을 붙들고 지싱펑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시부모의 간곡한 설득에 마음이 약해진 치커신은 다시 남편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지싱펑은 앞으로 다시는 치커신에게 손을 대지 않겠노라 맹세합니다. 치커신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날의 선택으로 치커신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2013년 4월 24일 저녁, 오늘도 지싱펑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3시쯤 꼬치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십니다. 이날 지싱펑은 바이주, 양주, 맥주 등을 섞어가며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십니다. 지싱펑의 말에 따르면 꼬치집에서 일행 중 한 명이 치커신의 문란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근거 없는 루머에 화가 나 연거푸 술을 마십니다. 새벽 6시 만취한 상태로 지싱펑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분노에 차 도끼 가득한 얼굴로 소리칩니다. 야! 똑바로 말해! 쟤 내 딸이 아니지!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지싱펑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마구 휘두릅니다. 치커신의 비명소리에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싱펑의 부모가 놀라 뛰어내려 옵니다. 아들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막무가내인 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젊은 아들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죠. 지싱펑의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을 신고하고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 틈을 노려 지싱펑은 미친듯이 치커신을 찌릅니다. 치커신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지싱펑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부모도 그의 죄를 인정하죠.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지싱펑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치커신이 먼저 칼을 들어
절 위협했어요. 그날 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아내가 절 위협하자 겁이 나 방어한 것뿐이에요. 죽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치커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말이 돼요?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해요? 어쨌든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잖아요. 저희도 두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랬어요.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는 지싱펑과 딸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딸은 지싱펑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만의 착각으로 아내를 죽인 거였습니다. 법정에선 지싱펑이 말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에게는 어린 딸이 있어요. 딸에게는 엄마가 없죠. 그런데 아빠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선처를 부탁합니다. 我认为我不是被抓获的，我认为我是自首的。好，这是一点。另外呢，还有一点，我认为我不构成故意杀人。 지싱펑은 딸을 앞세워 감형을 요청합니다. 그에게서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치커신의 부모는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을 연기합니다. 지싱펑의 부모는 치커신의 부모를 찾아가 어린 손녀를 봐서라도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치커신의 부모는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사건 당시 지싱펑의 부모가 강하게 지싱펑을 말렸다면 어쩌면 딸 치커신이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치커신의 부모는 매번 딸을 설득해 자기 아들과 살게 했던 지싱펑의 부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이 남기고 떠난 아이를 방패 삼아 선처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사건 당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싱펑은 치커신을 살해하고 자고 있는 딸의 방으로 갑니다. 그는 딸이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생각해 딸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말리는 그의 부모에 의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손녀를 앞세워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치커신의 부모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은 지싱펑에게 2년간의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2017년 11월 지싱펑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소 안에서 5번이나 싸움을 일으킵니다. 법원은 그에게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합니다. 지싱펑은 바로 항소합니다. 만약 판결이 발효되면 사형 집행유예는 철회되고 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사법부는 지싱펑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벌인 그의 부모가 돈으로 사법부를 매수해 그는 처벌받지 않은 채 교도소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라는 중국 사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